신발에다가 이제 바퀴를 붙였습니다. 그리고 보시면 이름을 롤러 스케이트라고 붙였습니다. 이게 게임에 불과하지만 이 게임하는 방법은 보시는 바와 같이 특허로 등록되었던 아이디어입니다. 바로 이 문어 빨판의 영감을 받아서 벽에 부착하는 샤워기 홀더를 만든 것입니다. 여러분이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갖게 되셨고 이것으로 돈을 벌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셨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? 이 프로그램은 글로벌 차병원 바이오그룹이 운영하는 최첨단 종합병원 할리우드 차병원 제공입니다. 여러분들 혹시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 들어보셨나요? 이 책에서 저자가 언급한 빠른 시간에 부를 축적한 실제 성공 사례들 중에서 이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서 오늘은 그것을 인용함으로써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. 그 사례 중 몇 가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배고픔을 달래려고 에너지바를 만들었다가 1억 9,200만 달러의 회사 매각을 제안받은 사례. 대걸레를 개발, 홈쇼핑을 통해 50만 자루를 판매한 사례. 체형 보정 속옷 2천만 벌을 제조 및 판매한 사례. 수분 공급을 위해 에너지 드링크를 만들고 이 회사를 5억 3천만 달러에 매각한 사례. 공통점을 발견하셨나요? 바로 성공의 시작이 필요한 또는 유용한 아이디어였다는 것입니다. 굉장히 획기적인 아이디어는 아니라도 어쩌면 일상에서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라도 그 아이디어를 제품이나 서비스화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면 단기간에 많은 부를 창출할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.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. 저는 오늘 아이디어 그 다음의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. 여러분이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갖게 되셨고 이것으로 돈을 벌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셨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? 아마 아이디어를 상품화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할 테니까 투자를 받기 위한 투자 유치 같은 활동을 하셔야 될지도 모릅니다. 아니면 기업들을 돌아다니면서 내 아이디어를 설명하고 이 아이디어를 구매할 의향이 있는지 또 알아봐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. 아이디어를 공개하는 것도 조심스러운 일이지만 이것이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인지 설득하는 것 또한 쉽지는 않은 일이죠. 자칫 공개했다가 아이디어만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. 아이디어를 안전하게 공개하면서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. 바로 여러분들이 이 아이디어를 통해 제품이나 이제 서비스를 런칭하고 싶은 그 나라에 특허를 먼저 취득하시는 것입니다. 이 특허는 아이디어의 상업화를 이루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먼저 특허란 무엇인가요? 이 특허는 다름 아닌 그냥 문서입니다. 내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게 글과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해 놓은 문서를 말합니다. 이 아이디어의 상업화를 이루기 위해 여러분이 특허를 받아야 하는 이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이 특허는 다른 사람이 나의 아이디어를 허락 없이 사용하지 못하게 보호를 해줍니다. 두 번째는 특허를 받았다라는 것은 내 아이디어가 아이디어로서 자격이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.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글과 그림으로 잘 설명해서 특허를 받고자 하는 국가의 특허청에 제출을 하게 되면 그 특허청의 심사관이 이제 여러분의 특허 출원서를 심사를 하게 됩니다. 미국의 경우에는 특히 크게 5가지 조건을 심사를 하는데요.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이제 특허를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. 하지만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내 아이디어가 이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그만큼 좋은 아이디어라고 인정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. 좋은 아이디어가 가져야 할 5가지 조건 중에 첫 번째는 유용성입니다. 너무 당연한 말로 들리시겠지만 여러분의 아이디어는 유용해야 합니다. 특허청도 이 부분을 심사하긴 합니다만 사실 이 유용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주 낮기 때문에 실제로 유용하지 않다라고 거절이 되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. 두 번째 조건은 신규성입니다. 즉 여러분의 아이디어는 새로운 것이어야 합니다. 기존에 이미 있던 것을 여러분이 변형하거나 또는 기존의 것에
새로운 것을 이렇게 추가하여도 충분히 신규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. 쉬운 예로 여기 특허를 보시면 이게 1908년 특허인데요. 신발에다가 이제 바퀴를 붙였습니다. 그리고 보시면 이름을 이 롤러스케이트라고 붙였습니다. 이렇게 기존에 있던 것들을 조합을 하여도 그 안에서 발명적인 가치를 인정받는다면 특허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신규성을 인정을 받는 것이죠. 사실 이 신규성을 판단할 때 중요한 것은 이 아이디어를 공개한 적이 있는지 여부입니다. 만약 특허를 출원하기 전에 아이디어를 공개한 적이 있다면 신규성이 상실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. 왜냐하면 아이디어가 이미 공개가 되었고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새롭지 않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. 세 번째 조건은 비자명성입니다. 말이 좀 어렵죠? 네, 자명하지 않아야 한다는 건데요. 쉬운 말로 하면 뻔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. 그렇다고 이 반드시 막 복잡하고 어려운 아이디어만 특허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여러분 혹시 모노폴리라는 보드게임 아시나요? 한국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게임인데요. 이게 게임에 불과하지만 이 게임하는 방법은 보시는 바와 같이 특허로 등록되었던 아이디어입니다. 이 비자명성 조건에서 말하는 자명하다, 뻔하다라는 것은 그 아이디어의 어떤 쉽고 어려움이나 복잡하고 단순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. 여기서 말하는 자명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내 아이디어가 기존에 있던 것, 즉 이제 선행 기술이라고 하는데요. 그것으로부터 쉽게 유추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. 특별히 내 아이디어가 기존에 있던 것들을 조합한 결과물인 경우에 그 결과물에 발명적인 가치가 있는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날 이 지우개와 연필을 붙여서 이 지우개 달리 연필이라는 아이디어를 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그 전까지는 누구도 이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 자체는 새로운 것이죠. 근데 이 아이디어가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요?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. 왜냐하면 이 지우개는 지우개대로, 연필은 연필 그대로 그 각각의 특성이 변하지 않고 또 이를 붙였다고 하지만 여전히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. 특허로 인정받는 아이디어가 되려면 여기서 뭔가 더 있어야 됩니다. 예를 들어서 결합을 했지만 결합 후에 예상하지 못했던 다른 결과나 특성이 발현이 되어야 합니다. 지우개와 연필을 붙였더니 지우개도 아닌 연필도 아닌 뭔가 다른 특성이 나타났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그 조합만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. 하지만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처럼 지우개와 연필을 같이 붙였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겠죠. 그렇다면 차라리 여기 보이는 특허처럼 이 지우개를 연필에 고정하는 방법을 고안해서 특허를 받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. 이렇게 내 아이디어에서 정말 가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그 부분을 이제 아이디어로 인정받게 되는데요. 네 번째 특허가 되기 위한 조건은 인위성입니다. 즉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아이디어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생각해낸 것이어야 합니다. 원래 자연적으로 존재하던 것이나 자연 현상, 자연 법칙과 같은 것은 특허가 될 수가 없습니다. 제가 우주 어떤 행성에 가서 지구에 존재하지 않는 어떤 물질을, 이 인류 문명을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물질을 제가 제일 먼저 발견해서 지구로 가지고 왔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특허로 받을 수 없습니다. 왜냐하면 이게 제가 만든 게 아닌 것이기 때문입니다. 여러분들 혹시 복제양 돌리라고 들어보셨나요? 1996년 이제 인간이 복제에 성공한 최초의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. 당시에 이 엄청난 성공을 거둔 로슬린 연구소는 이 복제양 돌리 자체를 특허를 받아서 보호하려고 했습니다. 그래서 미국 특허청에 이제 출원을 했는데요. 결과는 거절이었습니다.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적으로 원래 존재하던 것은, 즉 자연의 산물은 이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 이 복제양 돌리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던 원래 양과 유전적으로 완전 동일한 양이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던 것으로 이제 간주가 되고 그래서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. 그럼 로슬린 연구소의 이 엄청난 결과는 전혀 특허로 보호받지 못했을까요? 그렇지는 않습니다.
이 복제양 돌리 자체는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었지만 이 복제하는 기술은 특허를 받았습니다. 마지막 5번째 말씀드릴 조건은 명확성입니다. 저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앞서 특허는 타인이 나의 아이디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글과 그림으로 이렇게 잘 설명해 놓은 문서라고 말씀을 드렸죠. 특허청은 여러분이 제출한 이 문서만으로 일반인이나 또는 그 분야에 속한 사람이 정말 이 아이디어를 실현해낼 수 있는가를 판단합니다. 제가 클라이언트를 만나보면 때로는 저에게조차 이제 이 아이디어를 분명하게 말씀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좀 당황할 때가 있는데요. 물론 이제 일부러 그러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. 이제 특허는 받고 싶은데 내 아이디어나 기술이 이제 공개되는 것은 원치 않기 때문이시죠. 하지만 이런 이유가 아니라 이 아직 아이디어가 충분히 발전되지 않아서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아서 이를 특허화할 수 없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. 이런 경우 보통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십니다. 제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특허로 될까요?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이 상업화에 성공하려면 이 나의 아이디어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점검을 꼭 해보셔야 합니다. 이 아이디어는 초기 컨셉에 그치지 않고 이를 상품화 시킬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하는 과정이 아주 중요합니다. 즉 이렇게 단순한 발상에서 그치지 않고 이게 발명의 수준까지 올라와야 합니다. 최초로 이 비행기를 만든 라이트 형제가 인정을 받는 것은 이 비행기라는 컨셉을 생각해서가 아니죠. 수많은 실험을 반복해서 결국 발상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. 특허청에서도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충분히 구체적인지 제출된 정보만으로 정말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인지 엄격하게 심사를 합니다. 결론적으로 이 특허를 취득했다는 것은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유용하고 새롭고 뻔하지 않고 여러분이 직접 생각해내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. 또 이 아이디어는 내 소유이고 다른 사람이 내 허락 없이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. 무엇보다 이제 거래가 가능한 자산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. 마지막으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. 강아지나 아이를 키워보신 분이라면 한 번쯤 목욕을 시키다가 샤워기가 맘대로 움직여서 이제 물을 맞아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. 이 사례의 주인공도 자신의 아내가 강아지와 아이를 씻기면서 그런 불편함을 겪는 것을 봐왔는데요. 이 문어 숙회를 보고 이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됩니다. 바로 이 문어 빨판의 영감을 받아서 벽에 부착하는 샤워기 홀더를 만든 것입니다. 이 제품이 현재 연 매출 20억이라고 합니다. 두 번째 사례는요. 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시계가 그동안은 이 두 가지 형태가 있었습니다. 아날로그 형태의 시계가 있었고 또 소리로 시간을 알려주는 이 형태가 있었습니다. 아날로그 형태의 시계는 이제 직접 시계 바늘을 만져서 시간을 확인해야 됐기 때문에 이제 분까지 확인하기는 좀 어렵고 또 이게 시계를 잘못 만져서 바늘을 돌려버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. 또 소리로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는 당연히 이제 시끄러운 공간에서는 시간을 알기가 좀 어려웠겠죠. 이 시계는 한국 스타트업이 개발한 것인데요. 디스플레이가 점자로 표시가 됩니다. 그래서 시각장애인분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시간을 확인할 수가 있고 심지어 스마트폰이랑 연결하면 문자 메시지를 읽을 수 있다고 합니다. 점자 스마트워치라고 할 수 있겠죠. 그 유명한 뮤지션인 스티비 원더도 지금 이 시계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. 여러분이 속한 일상에서 업무나 혹은 취미 활동을 하시면서 겪은 어려움이나 어떤 불편함 이런 것들을 해소할 여러분만의 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? 아직 없다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그것이 여러분의 성공의 어떤 씨앗 하나가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 프로그램은 글로벌 차병원 바이오그룹이 운영하는 최첨단 종합병원 할리우드 차병원 제공이었습니다.